영양학이 방대한 세계에서 단백질만큼 잘못 이해되고 치열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드물다. 단백질은 보디빌더의 주식으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집중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영양 분석의 주제이다. 그러나 단백질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오해는 가장 의식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조차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화들을 퍼뜨린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화 몇 가지를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보자. 신화 1. 더 많은 단백질. 더 많은 근육과 또한 단백질 섭취가 직접적으로 근육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다. 체육관에 가면 운동 후 즉시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더 큰 근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근육 성장에는 단백질 섭취만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 특히 저항 훈련, 충분한 휴식 및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요한 운동 없이 지나치게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근육이 생기지는 않으며 오히려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신화의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하다. 수십 년 동안 단백질은 오직 곡물 유래 단백질만이 우리 몸이 생산할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널리 믿어졌다. 이러한 믿음은 식물성 단백질을 불완전하다는 이미지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영양학자들은 이 신화를 깨뜨렸다. 일부 식물성 단백질이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한 식물 기반 식단을 통해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다. 콩물, 똥, 씨앗, 견과류 등 다양한 식물 음식을 하루에 섭취함으로써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신화 3. 단백질은 운동선수에게만 중요하다. 또 다른 한 신화는 단백질 섭취는 운동선수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단백질은 세포 수립, 효소와 호르몬 생산,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중요 영양소이다. 단백질의 필요량은 나이, 성별, 활동 수준 및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중량을 드는 사람이나 마라톤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신화사 단백질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체중 증가와 연관짓곤 하는데, 보디빌더의 대체적 외모를 목격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생긴다. 그러나 단백질 자체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아니다. 모든 것은 칼로리 균형으로 귀결된다.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한 칼로리가 소모한 칼로리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전체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 감량 시에도 근육량을 지원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 신화 5. 단백질 보충제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단백질 쉐이크, 파우더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보충제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다. 보충제는 특히 훈련 후 빠른 회복이 필요한 운동선수나 특정 의학적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식단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영양학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갈등하는 조언이 자주 주어진다. 단백질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은 균형의 중요성과 자신의 신체 고유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를 유지하고 지식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신화가 사실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있는 한 마을에 젊음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젊음을 되돌리는 슈퍼푸드라 불리는 신비한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 슈퍼푸드를 찾아내어 먹으면 다시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었고, 그래서 그중 몇몇은 그 음식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여행을 떠난 이는 노망난 학자였던 김박사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슈퍼푸드에 대해 연구해왔고, 드디어 그 비밀을 풀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김 박사는 다양한 고대 문헌을 뒤져가며 슈퍼푸드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식단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포도와 블루베리, 호두 그리고 녹차를 핵심 요소로 정리했다. 김 박사는 포도를 젊은의 열매라고 불렀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그는 블루베리를 기억의 열매라 칭했다. 블루베리가 두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호두는 두뇌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녹차를 수도사의 음료로 지칭했다. 녹차 속에 포함된 카테킨이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알기를 되찾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는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젊음을 되찾는 식단을 구성했고, 이를 실천한 사람들은 점차 변화와 갱신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 박사의 연구에 기반을 둔 식단을 따르며 건강한 삶을 되찾고자 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슈퍼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슈퍼푸드 덕분에 수명과 활력을 얻었다고 믿었으며, 젊음을 되돌리는 비밀이 사실 슈퍼푸드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쩌면 젊음을 되돌리겠다는 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아닐까? 슈퍼푸드라는 것은 그저 과학적인 데이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김 박사의 발견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전설로 남아 널리 전파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꿈꾸는 민수는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년 목표로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최근 들어 더딘 성장 속도에 의구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실력 향상이 더뎌 보일까? 민수는 주변에서 듣기로는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 다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민수는 아침 운동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력 운동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헬스장으로 출발했죠. 민수는 출발 전에 우유 한 잔을 급하게 마시며 배고픔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간 갑자기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올걸. 민수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날 운동이 끝난 후 민수는 피곤함에 지쳐 집에 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배를 채웠고 이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체육관에서 아는 트레이너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지훈은 민수에게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근력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거든. 민수는 지훈의 설명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운동 전에는 바나나와 곡물빵으로 간단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과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며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단 변화는 민수 몸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체육관에서 더 많은 힘을 내며 운동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자신의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가벼운 무게조차 견디기 힘들었던 근력 운동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졌고 민수의 근육도 점점 선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운동 후의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어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운동 전후의 적절한 영양 섭취는 몸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한 후 민수는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를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 민수는 주변에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더욱 열정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운동, 그리고 영양. 민수는 이제야 진정으로 균형 잡힌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뱃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뱃살이 쉽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뱃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뱃살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5가지 체지방 감소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뱃살은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뱃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당 최소 3-4회, 내에 30-45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건강한 식단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이나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체지방 감소를 돕습니다. 또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필요하다면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여 식사 사이에 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체중 증가, 복부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뱃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수면의 질 향상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의 회복을 돕고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뱃살 감소에 기여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비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임으로써 체지방 감소를 돕습니다. 특히 복부와 코어, 근육에 집중한 운동은 뱃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플랭크와 같은 운동을 주 2-3회 꾸준히 함으로써 탄탄한 복근을 가꾸는 데 힘써보세요. 이 5가지 비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뱃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피하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꾸준히 신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